팩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이 3월 초 이후에 약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산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이 뛰면서 다른 금속의 가격도 급등했는데요. 자, 원자재 급등의 원인 짚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구소 겸임교수이신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몇 주간 그 각종 원자재 가격, 특히 구리 같은 비철 금속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고요? 네네. 비철 금속하면 철 뺀 나머지 금속이 비철 금속인가요? 그렇지, 맞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고요. 네. 비철 금속은 다른 말로 이제 산업금속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6대 산업금속이 이제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네, 그다음에 납, 그리고 주석, 뭐 이렇게가 이제 네. 6대 산업금속이라고 하는데. 네. 예상치 않게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산업금속 가격들이 한꺼번에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산업금속 가격들은 동조성이 강합니다. 이게 하나가 오르면 같이 오른다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형님이 구리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구리가 치고 나가면은 다른 산업금속들도 따라서 움직이는 동조성이 네. 강한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산업금속들이 네. 경기에 좀 민감한 그런 경기 동행성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따로따로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네. 산업금속은 동조성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왜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이게 여쭤보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네. 산업금속이라는 게 사용되는 데가 네.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 동행성 산업들 뭔가 만들고 짓고 하는 것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의 산업금속이 서로 대체제이면서 보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리가 가격이 높아지면은 구리 대신 알루미늄 쓰면 되겠네. 그럼 알루미늄 비싸지 않나요? 구리가 올라가면 알루미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동조성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구리가 네. 훨씬 더 많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 네. 예상치 않게 많이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작년에만 해도 예상치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오래 올랐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리 등 산업금속이 올라가는 환경은 네. 글로벌리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 또는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 이런 그렇죠. 시기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금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진도 있고 네. 사실 구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네. 재련해가지고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정제 재련 제일 많이 하는 나라 한 50%가 중국에 산다면서요? 그렇죠. 구리를 이렇게 제일 많이 수입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가공해서 네. 판매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제 구리 이런 생산량은 중국이 최고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부동산이 좋거나 중국이 경기가 되게 좋거나 네. 그러면은 구리 수요도 증가하면서 구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최근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고 할 정도로 네.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그 패러다임 네. 또는 이런 상식과는 좀 배치돼 있네. 이건 분명히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그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닌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원인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가 끌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재료가 끌고 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네. 바로 인공지능이죠. AI. 그렇죠. 네. 지금 작년부터 AI라는 이슈로 테마로 상당히 다양한 산업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엔비디아가 네. 매출이 뭐 3배 증가했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외 주가가 또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이 AI가 발전하게 되면은 AI를 그 정보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가 네. 많이 지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전력량이 한 6배 정도 필요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전력량이 그렇게 증가하면은 네. 당연히 전력망을 늘려야겠죠. 네. 전력망을 늘린다는 건 전선을 깔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선의 많은 부분이 구리가 그렇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그런 수요 증가의 기대감이 일단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를 안 나오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땐 그럴직하다고 예상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엄청난 무기가 소요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그 군수 물자들이 엄청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군수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군수품은 뭐로 만드느냐? 금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총알조차도 구리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런 보호무역도 있지만은 중국과 미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도 군비 경쟁에 좀 뛰어들어야겠는데 네. 이러한 수요들이 이런 니즈들이 증가하면서 각 국가들이 좀 전략적으로 이런 구리 광산부터 해서 이런 데를 좀 매점매석하는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모자랄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먼저 갖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떤 BHP라는 거대 광산 회사가 네. 뭐 앵글로 아메리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네. 이 과정들도 그러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그 정보들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당연히 돈 냄새를 맡는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구리를 통해서 또 네. 단기간에 한몫 챙길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우세해지면서 지난 2달 동안 런던 그 금속거래소에서 이 롱포지션, 소위 구리 롱포지션이 한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요인들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원래 구리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기차 부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 탈탄소화 되면서 그렇죠. 녹색 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구리 전 수요가 많이 있을 그렇죠. 거다. 그게 원래 기존의 논리였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공지능하고 이런 군비 확장 이런 것까지 더해지면서 투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어 보여요. 네. 이게 실제 실물이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고는 오히려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중국 그 상해 거래소에서 지금 재고량을 보더라도 지금 한 30만 톤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 정제 구리 생산량도 전년 대비 한 8% 증가한 한 115만 톤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는 3월, 4월 달에 감산하겠다. 구리 생산 감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산 발표 후에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높지 않아서 생산을 줄이겠다고 했고 그렇죠. 미국에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장기 수요는 증가할 거다라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섞이면서 단기간에 구리 가격이 급등한 게 아닌가.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동행지수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네. 구리가 어떤 기사를 보면 선행지표다라는데 사실 선행이라기보다는 경기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잘 반영하는 동행지표로 보니까 좀 맞지 않을까. 아주 전형적인 경기 동행지표예요. 닥터 카퍼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러니까 구리 박사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그만큼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좋아지고 있는가, 나빠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산업금속, 구리 가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좀 예외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은 그럼 계속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AI는 계속 불 붙여서 계속 한동안 갈 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전력 수요도 여전히 있을 거고 거기 인프라 구축하려면은 구리는 필요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모든 논리가 기대거든요. 기대. 그러니까 당장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증가할 거라는 그 기대거든요. expectation, 기대. 그렇죠. 네. 근데 이 스피큘레이션인 거고 익스펙테이션인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 기대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도 하나 짚어 놓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 투기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지금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는 어쨌든 레버리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는 금리가 낮아야지 더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네.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보기에는 네.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물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당장 눈에 띄게 중국이 일단 좋아져야 돼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또 한켠에서는 중국이 또 부동산 경기 부양 나설 것이다 뭐 이런 또 기대도 있긴 합니다만 다 기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현실이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그 기대가 유지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리를 비롯한 나머지 5개 금속 6개가 같이 네.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렇게 원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좋겠지만 네. 나머지 그 원자재 수입하는 제조업계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또 이제 소비자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우려를 또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부담스럽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데 원래는 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산업금속이 아니라 네.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나 네. 농산물 쪽이 대부분이에요. 네, 네. 이 산업금속 생각해 보십시오.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금속 같은 경우는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금속은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겠네요. 네. 건물을 질 때 이거 뭐 한 달, 2달, 석 달 더 딜레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거나 맞습니다. 당장 어디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업금속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인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오히려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판단할 때에 그 어떤 벤치마크로 활용을 했을 뿐이지 네. 이 산업금속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다? 이건 되게 그동안과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우리 앵커님께서 좀 이따가 뭐 이제 관세 얘기도 다시 하시겠지만 이게 미국의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네. 미국의 성장 이슈하고 네. 물가 이슈는 글로벌 이슈인데 네. 미국의 성장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모두 다 나눠가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은 결국 지금 이런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미국의 AI 산업이나 미국의 군축 산업이나 모든 것들이 미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을 할 수 있다면은 금속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감당할 수 있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미국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짊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네. 실제 미국의 경제 성장에는 이바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물가를 높이는데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미국 관세 갈등 같은 걸로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네. 전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를 올해부터 얼마로 인상한다고요? 기존에 7.5에서 지금 보니까 중국산 철강 같은 경우는 예. 기존의 7.5%에서 네. 한 25%로 3배 이상 올리기로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에서 무려 100%로 4배 인상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산업금속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네. 중국의 이런 값싼 제품이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은 네.
당연히 전체적인 물감력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중국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싸게 사면은 인건비로 만들어낸 싼 제품들이 나가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생활비도 떨어지는 거고 네. 기업들의 원가도 떨어지고 하면 전체적인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패권 경쟁도 있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은 중국에서 싸게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애주고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독주인데 열매 과실은 미국이 다 가져가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를 생각해 보면 네. 짧게 보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양광 네. 이쪽도 지금 관세 들어가 있는데 태양광도 아마 중국산 태양광에 뭐 이제 뭐 14% 뭐 관세를 물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한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네.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미국의 입맛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수만 있다면 네. 관세에서 자유롭고 네. 이익도 증가하면서 오늘 아마 이익을 얻을 수 오늘 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태양광 기업 뭐 상한가하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거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은 분명히 이익이 있는 산업들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 이게 보호무역주의의 특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존에는 좀 중국 너도 먹을 건 먹고 살고 한국도 먹을 건 먹고 살고 좀 나눠 가지고 같이 좀 살자 이거였는데 네. 지금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 헤게모니가 다 미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 우리한테 유리해야 돼 이런 쪽으로 더 이제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공정한 자유무역이 확산이 돼야지만 가장 네. 유리한 국가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지속되면은 한국 경제나 증시에도 큰 그림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유리한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유가요. 아까 이제 유가가 네.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물가나 이런 쪽에 네. 유가 흐름은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죠. 네, 유가 부담은 네. 물가에 대한 미치는 지금 부담은 사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네, 지금 네. 거의 한 1년 넘게 거의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보면은 네. 배럴당 한 $80 선에서 국내산 브렌트유. 네. 예, 네. 뭐 크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올해 들어가지고 한 5%대 정도 지금 상승한 셈인데 사실 우리가 이 유가에는 아주 오랫동안 적응돼 있거든요. 유가 70불, 80불 이런 유가에는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큰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은 크지는 않은데 다만 이렇게 산업금속이라든지 다른 원자재들이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네. 혹시나 모를 그런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면서 유가까지 끌어올린다면 네. 그때 되면은 또 물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네. 금리 정책을 포함한 통화 정책들이 네. 또 대중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가는 뭐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큰 변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유가가 뭐 급등하거나 급락할 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일단 구리값은 계속 올랐지만 또 이제 뭐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 또 FOMC 회의록 공개되면서 약간 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계속 이런 흐름은 이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면에서 이어간다는 거죠? 구리값 상승이. 구리값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무슨 번수가 생기면 탁 떨어지고 또 이러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급변동하는 거에 네. 투자자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 상으로 봤을 때는 이 이슈가 뭐 갑자기 사라질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 이슈라든지 지금 AI 그 산업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투자 세력들이 끌고 가는 시장의 분위기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 이제 그 우호적인 금리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폭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과거 2007년 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국제 유가가 100달러면 다 왔다고 했는데 150달러까지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게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저는 화무 11홍이다.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 1년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원자재가 네. 카카오였거든요. 카카오. 코코아. 네, 코코아. 네. 네. 그 코코아를 원자재 제작은 카카오라고 네. 합니다. 이 카카오가 한 150% 정도, 네. 150%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네. 또 35%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꽃이 원자재는 그렇게 네. 주식처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는 그런 성격의 자산은 아니고요. 예. 예, 뭐 좀 짧게 끊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투자하는 자산의 성격이라고 보시는 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자재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네.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어떤 점 주의하고 가면 좋을까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원자재를 장기 투자 자산으로 투자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도 높고 또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지는 계절이 꼭 오기 때문에 이런 경기와 재료들이 섞이면서 급등할 때 한 네. 6개월 한 1년 정도 이렇게 올라갈 때 투자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려야 될 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떨어지는 거에 배팅할 수 있는 게 원자재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